근데 이런 사람들이 7, 80%가 돼야지, 만약에 사회에 막 제가 앞서 말한 같은 사람들이 7, 80%가 있잖아요. 그럼 사회 터집니다. 제가 보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유한열입니다. 뭐 이렇게 분위기 잡고 막 이렇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,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좋잖아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성을 해봤습니다. 분위기를. 무드 있게. 제가 이렇게 뭐 길게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사회인들을 봤을 때, 제 주변을 봤을 때 사람은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가능한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지도자형 사람입니다. 주변에 보면은 뭐 학생들한테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반장 같은 거 막 한다든지, 대학교에서 막 팀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막 자진해가지고 내가 팀장이 되겠다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유형인 것 같아요. 그런 소규모적인 거 제외하고는 유명한 업적들을 남긴 사람, 예를 들면 아이폰 처음 만든 스티브 잡스,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,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지도자형 사람인 것 같거든요.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대체로 뭐냐면은 일단 야망이 굉장합니다. 그리고 남들 아래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별로 탐탁지 않아 해. 다만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큰 일을 도모하고 막 이게 야망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누군가 아래 들어가긴 하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다 발판일 뿐이지, 그 아래에서 빠져나와서 결국엔 자기가 뭔가 1인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결국 1인자가 되는 것 같아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막 통제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. 이런 지도자형 사람들이 너무 모여있는 이런 집단은 대체로 정신없고 와해되기 마련인 것 같아. 저도 약간 지도자형 사람인 기질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전 근데 이것보다 조금 다른 기질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, 그건 어떤 기질인지 이따 차차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. 근데 이 지도자형 사람들의 장단점 또 보면은, 장점은 일단 아까 말했듯이 야망이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인생 살면서 되게 큰 성공할 수가 있고 되게 큰 업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. 앞으로 지금 말한 거 포함해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공을 많이 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. 근데 단점은 뭐인 것 같냐면, 단점은 그렇게 뭔가 큰 성공을 하려고 막 하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반대급부로 크게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론 머스크 님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정말 엄청난 부자, 지금 거의 천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런 만큼 이렇게 크게 되기 전까지 정말 되게 큰 시련도 있었고, 뭐 아까 말했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애플 회사의 이제 그 사람이 창립자잖아요. 근데 그 사람 본인이 이제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.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난 거야. 그러니까 그런 시련도 있고 할 만큼, 그런 지도자형 사람들은 뭔가 크게 성공하려고 하는 만큼 반대급부로 크게 실패할 확률도 좀 높고,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들 때는 굉장히 힘든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도전이 많다 보니 넘어지는 경우도 많은 거, 약간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지도자형 사람들은. 아무튼 뭐 지도자형 사람은 그런 것 같고요.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팔로워형이야. 팔로워형. 이 팔로워형은 보니까 대체로 좀 이런 사람들은 좀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걸 좋아해. 크게 성공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내 삶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. 그리고 사회에서 7, 80%는 대부분 팔로워형의 사람이야. 근데 이런 사람들이 7, 80%가 돼야지, 만약에 사회에 막 제가 앞서 말한 지도자형 같은 사람들이 7, 80%가 있잖아요. 그럼 사회 터집니다. 제가 보니까 100명 중에 7, 80%가 다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, 내가 할 거야 막 이러면은 진짜 난리 나요.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. 딱 그거지. 남들 쉴 때 쉬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, 약간 평균을 딱 쫓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팔로워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. 이 사람들의 장단점은 제가 봤을 때, 일단 장점, 크게 실패할 일이 없다. 왜냐하면은 남들 하는 대로 하고 다수가 따라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안전하죠. 남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,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거, 기본은 다 할 수 있으면서 살 수 있는 거, 이게 가장 큰 장점. 그리고 동시에 인생을 살면서 극단적으로 힘들어질 일은 별로 없다? 뭐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땐 장점인 것 같고, 단점은 크게 실패할 일이 별로 없는 만큼 크게 성공할 일도 되게 드물어요. 동시에 인생이 무료해질 수가 있다? 대체로 우리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다니는 회사나 뭐 하는 일에 좀 익숙해진 사람들을 보면은 지루하다고 하잖아요.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,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런 팔로워형의 사람들이 딱 주어진 일만 딱딱딱 하면서 안정적으로 큰 도전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튼 팔로워형은 그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독고다이형입니다. 저랑 그리고 저 채널에 자주 나오는 흑투리, 제가 봤을 때 좀 독고다이형에 가깝습니다. 이 독고다이형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,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.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를 쫓아, 이 사람들은. 내가 보니까 제 유튜브 보면은 제가 뭐 누구 막 따라하고 유행 타고 막 이럽니까? 저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. 그 독고다이형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보니까.
그리고 독고다이 형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가 예술가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무명 화가들이라든지 뭐 무명 배우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남들이 뭐 어떻게 보든 간에 그런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약간 자신의 철학을 관철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독고다이 형태라고 좀 봐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조직에서 몇몇들은 적응을 잘 못합니다. 너무 자기가 독특하다 보니까. 그래서 사실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. 고고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통제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불협화음이 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냅두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런 독고다이 형 사람들의 장단점은, 일단 장점은 남 시선에서 자유롭다? 자기 인생을 가장 기가 막히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독고다이 형 사람이거든?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고, 단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거에만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. 그러다 보니 약간 보통 사람들과는 궤를 달리하다 보니까 동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, 세상과. 그리고 돈을 많이 못 버는 경우가 있어.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돈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약간 가난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.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 대체로 나는 돈 많이 안 벌어도 되고 난 그냥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된다. 난 그냥 내 평생 그림만 그리고 이러면 난 그냥 만족이다.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거?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. 물론 이런 예술가형 사람들 중에서 진짜 몇몇은 되게 크게 성공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것도 진짜 상위 1%고 예술가 형태의 사람인데 돈까지 잘 버는 사람? 진짜 적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근데 100이 있다 치면은 한 60은 독고다이인 것 같고 한 40 정도 지도자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. 지도자형. 풀이는 제가 봤을 때 독고다이 형이 한 7, 80 되고 나머지 한 2, 30 정도가 이제 지도자형인 느낌이고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근데 확실한 거는 좀 팔로워형은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, 내가.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전 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. 금전적인 거 막 너무 신경 쓰지 않고. 사실 이런 생각하면은 사실 이런 독고다이형 단점 중에 하나, 결혼을 하기가 좀 힘들다?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영화 제작하고 싶다 막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대체로 정말 잘 되지 않으면 되게 가난하잖아요. 가난하다 보니까 결혼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뭐 진짜 결혼 못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지 뭐. 애초에 근데 옛날부터 저는 생각했어요. 난 진짜 인생을 살면서 될 것 같은 그런 연애도 잘 안 됐던 경험이 좀 있었고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이성에게 사랑받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겠죠 뭐. 공허한 사랑일지 몰라도. 근데 그래도 전 정말 사람들이 저에게 열광하고 저의 이야기에 즐거워하는 게 너무 좋아요. 그 느낌은 이성 간의 그런 사랑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뭐 그렇습니다. 이제 슬슬 자야겠네.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유한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잘 자십시오.